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2시가 됐는데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여성의학센터장 황덕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산후조리 한방으로 해결하기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마 뭐 산후조리라고 얘기를 하고 산후풍 그러면 이제 뭐 한의학에서 또는 뭐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많이 치료하는 거를 다 잘 알고 계시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치료하고 있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한의학적인 의학적인 내용보다도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산모들을 만나면서 각각의 한 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좀 이제 제한된 시간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잘 조리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편하게 그러한 쪽 내용으로 편하게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용이 뭐 가벼운 내용도 있지만 또 굉장히 제가 뭐 강조하는 산후조리를 하거나 할 때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성의학센터를 하면서 산모들을 많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또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뭐 예전에 2016년도에 뭐 아기 100일, 엄마 100일이라고 하는 책 내용에도 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또 많이 겹치기 때문에 좀 더 부족하시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쪽에서 좀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산후조리를 오셔서 산모들이 오셔서 저희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를 들으시고 오히려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뽑아봤어요. 그랬을 때 처음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골든타임이다. 뭐 꼭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느냐? 뭐 언제 치료를 했느냐? 그러면은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다르거든요. 뭐 분만하는 과정도 다르고 임신하는 과정도 다르고 뭐 나이도 다르고 또 체력도 다르고 또는 뭐 육아 환경도 다르고 뭐 혼자 육아를 하느냐 또는 누가 도와주시느냐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 다른데 결정적으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분들은 이 결론은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게 뭐 수유 때문에 뭐 못 왔어요 아니면 뭐 늦어졌어요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적정한 그런 골든타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이제 오늘도 이제 뭐 오전에 진료를 하면서 오셨던 분 중에 2019년도에 이제 그런 산후풍이 있으셨고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있으셔서 이제서 이제 오셨던 분이 있는데 좀 이제 아쉬워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빨리 왔었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오히려 그럴 때 뭐 적절한 치료보다도 어떤 그런 타임적인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개념들을 좀 가지고 계실 때 오히려 치료가 잘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 하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아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소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후조리를 잘하는 방법이니까 휴식이 무조건 최고다. 저는 꼼짝도 안 해요. 이렇게 일도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프죠? 라고 많이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어느 정도 쉬는 것이 좋으냐, 꼭 휴식이 최고일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흔히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것도 이제 비슷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산후풍 얘기하면 다들 이제 우리가 뭐 우리 할머니 세대 또는 뭐 더 연세 드신 분들이 산후풍 아기 날 때 아픈 게 평생 가고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20년도 지났는데 갑자기 산후풍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진짜로 분명히 호소하시는 분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건강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뭐 과학 또는 생물학적으로도 이런 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산후풍의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셨던 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산후풍이 시간이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낫지 않나요? 그냥 우리 회복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낫지 않나요? 이런 문제와
또 요거랑 또 반대되는 게 산후풍은 또 평생 간다. 그 위에 거랑은 약간 그래서 시간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떤 약을 쓰고 하는 뭐 한의학적이거나 또는 뭐 의학적인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한 가지만 꼽는다면은 시간, 타이밍. 과연 내가 꼭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들이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점을 가지시고 중요한 그런 요약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치료를 하면서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산후풍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걱정을 하시거든요. 물론 요즘에 이제 뭐 저출산 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육아 환경도 힘들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뭐 그 혼자서 키우거나 뭐 독박육아라고 하죠. 사실 뭐 저는 독박육아라고 하는 게 참 표현이 너무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뭐 현실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표현을 또 그렇게 하시는데요. 결국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러면서 출산 자체도 힘들지만 출산 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불안감 또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임신 자체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을 하고 조금 더 건강하고 날씬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생각을 좀 갖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내가 몸이 임신하면서 바뀌었던 몸 또는 임신 전에 어떤 몸 상태들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훨씬 날씬해지고 골반도 더 예뻐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출산일 수도 있다라고 단언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건강 관리를 하시거나 산후조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임신 전보다 날씬하고 건강하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뭐 물론 필요한 경우는 이제 선후 골반 교정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그 치료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게 되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산 후라고 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당혹스러워 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죠. 어떤 변화들이 생길 거냐. 그래서 우리 몸의 변화들에서 우리 저 산부인과 양방 쪽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출산 후에 몸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저는 이제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출산 후 몸의 변화들이나 인식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집중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뭐 우리나라 사람이고 뭐 몸이 뭐 같지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 한 가지 물체를 보면 이쪽 면에서 볼 때는 손바닥이 이쪽 면이 보일 거고 뒤쪽에서 보면 손등 쪽이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몸은 하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양방적인 관점에서 보는 뭐 염증이나 뭐 이런 쪽으로 보는 거고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뭔가 기혈의 변화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무엇냐고 얘기를 할때 특징적인 개념은 바로 허증이라는 겁니다. 허증. 바로 허증. 무언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는 게 출산 후의 몸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는 뭐 한의학에서 용어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기운이 부족합니다. 또는 뭐 피가 부족합니다. 피가 잘 안 돕니다. 이런 것들은 맥을 보거나 여러 가지 진료를 하면은 한의학적인 용어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산모가 느끼는 거는 염증이나 이런 쪽으로 봐서일 수도 있고 어떤 부족한 것 쪽으로 봐서 있고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산 후 조리하거나 회복할 때는 항상 양쪽 면을 다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더 건강하게지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임신 출산하면 아마 뭐 출산을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경험을 못 하시고 아직은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가장 이제 당혹스러워하는 것들이 그거거든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20대 아주 젊은 나이에 옛날처럼 뭐 정말 뭐 어린 나이에 임신 출산하게 되면은 회복도 빠른데 오히려 이제 임신 결혼이나 이런 정년이나 이런 것들 좀 뒤로 좀 늦어지기 때문에 임신 출산 과정이 조금 더 늦어지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뭐 30대 중후반 때 뭐 이제 처음 출산을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때 딱 느끼는 몸의 변화가 뭐냐면 뭐 임신이 잘 됐고 뭐 출산도 잘했고 큰 문제가 없었지만 옛날 같지 않구나라는 거를 딱 표현하시거든요. 이걸 저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조금 가볍게 예를 든다면 밤새 우리가 놀았던 기억이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20대 초반에 막 대학교 처음 때 막 MT 가서 막 밤새 놀고 뭐 떠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냥 밤을 조금 잤어도 그냥 그 다음날 일어나서 뭐 따뜻한 뭐 아침 먹고 그냥 바로 와도 몸이 개운하고 뭐 특별히 많이 힘들진 않은데, 만약에 지금 30대 중후반 때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뭐 어떤 MT를 가거나 밤을 새는 밤샘 작업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것처럼 그러면 그게 내가 병은 아니고 분명히 내가 20대나 지금이나 뭐 병이 똑같았고 건강검진해도 다 정상이지만 실제로 그런 어떤 과로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취약해지고 할 때 느낌들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스프링처럼 예전에는 스프링이 말랑말랑 단단하고 탄력이 있어서 바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탄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 스프링이 눌렀다가 쭉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났던 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들이 점점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로 바뀌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기운이 부족하고 그리고 피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허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하고 있을 때 물론 이제 뭐 꼭 수혈을 받아서 뭐 피가 부족하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임신 10달 동안 어떻게 보면 임신을 유지를 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기운이 많이 부족하고 혈액도 많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단순히 뭐 혈액 검사상으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피가 부족하다, 혈에 해당하는 기운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쁜 피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혈이라 그러죠. 어혈은 이제 한약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좀 순환되지 않는 피가 있을 때 우리가 어혈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이 있어서 뭐 통증이라든지 뭐가 막혔다든지 뭐가 뭐 깜빡깜빡 한다든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혈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어혈 개념들을 좀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건데, 뭐 흔하게도 그냥 나는 뭐 다 정상인데 멍이 좀 잘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혈에 좀 몸에 어딘가에 어려져 있어서 통증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출산 후에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 하는 때 뭐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있을 때는 어혈 증상이 있어서도 그럴 수가 있다 해서 이 어혈을 좀 풀어주는 그런 치료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이 불규정되거나 근육 인대의 이완이나 약화,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뭐 자율신경계통의 어떤 변화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뭐 우리 몸에서 출산 후에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출산 후의 변화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양방적인 그런 검사를 하거나 했을 때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이제 임신 출산을 과정을 겪게 되면서 체력이 떨어졌는데 그 체력의 수치가 어떤 검사를 통해서 수치적으로 나타나진 않는데 나는 지금 너무 어떤 변화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이런 몸에 있는 스프링이 쭉 늘어났다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것, 또는 눌렀다가 다시 쭉 올라오지 않는 그런 회복 능력이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근육과 인대의 이완과 약화입니다. 우리 뒤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 몸에서 이제 큰 변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변화 중에 하나는 골반도 벌어지고, 골반이 벌어지면서 모든 관절이나 인대들이 조금씩 다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출산 후의 상황이고, 그것이 회복되는 시기가 6개월까지, 그리고 그때 잘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약을 치료하거나 침을 맞거나 뜸을 트느냐에 따라서 좀 더 회복이 잘 되시는 분들, 그리고 꼭 산후풍이나 이런 거를 치료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운동을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운동을 가장 강하게 해줬을 때 요렇게 곡선들이 이제 요건 피로도를 느끼는 겁니다. 피로도를 느끼는데, 요게 적당히 운동을 하고 자극을 줬을 때에는 갑자기 체력이 훅 떨어졌다가 쭉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오히려 운동 후에서 다시 기분이 좋게 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평상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투하드, 굉장히 강한 자극의 운동을 주면 정말 절벽처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출산 후의 변화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정말 몸이 절벽처럼 떨어지죠. 정말 기운도 절벽처럼 떨어지고, 뭐 관절도 정말 기운처럼 떨어지고, 내 몸 상태가 정말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바로 V자 반등을 해서 쭉 올라오면 참 좋은데, 이렇게 절벽처럼 딱 떨어져서 회복되는 거는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면서 서서히 돌아오게 되는, 우리 이거는 이제 근력이나 이런 쪽 운동 쪽에서 얘기를 하는 표현을 하는 그래프이긴 한데요. 이것이 출산 후에도 우리 몸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요 기간들은 물론 이제 여기는 운동 한번 했다고 해서 뭐 이게 뭐 2, 3일이 걸릴지 일주일이 다를지 다 다르지만,
요렇게 올라오는 시기를 어떻게 보면은 3개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100일을 조심해야 된다, 뭐 100일 잔치한다, 뭐 이런 거 할 때는 요렇게 어느 정도 몸이 돌아왔을 때 100일 잔치도 하는 거죠. 옛날 따지면은 100일 잔치 누가 준비했겠어요? 산모가 준비했겠죠. 결국은 그런 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지만 100일 잔치하는 의미 중에서 저는 그래서 100일 정도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산모의 몸이 회복했을 때 또 준비하라고 하는 좀 배려심이 있었지 않을까. 물론 주변에서 도와주면 더 좋겠지만 뭐 옛날 그런 문화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배려가 이렇게 돌아오는 100일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뒤에서도 자꾸 이제 반복을 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는 그냥 휴식을 하면 피로지만 사실은 요 돌아오는 기간 동안 우리가 육아라는 과정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육아 때문에 더 힘들면은 이게 여기까지 못 올라가고 더 계속 피로한 것이 밑으로 쭉 가서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 그런 과정들을 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산후조리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산후조리 한방으로 해서 뭐 한약을 강조하거나 뭐 침을 치료를 강조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의학적인 그런 개념들, 어떻게 보면 한의학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이론들을 조금 더 알고 계시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산후조리 하거나 또 산후풍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통 이제 앞에 쪽의 내용들하고 조금 더 이제 반복이 되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딱 하면 타이밍도 중요하고 뭐 뒤에서 보면 이제 뭐 운동도 강조를 하고 딱 그러는데 산모들께 얘기를 하면은 산모들은 다 이제 느끼기에 육아 때문에 하고는 싶은데 또는 하려고는 했었는데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다 이해를 해요. 육아도 힘들고 저도 육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봤고 다 힘들고 너무 힘들어 하시죠. 다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타이밍.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더 증상도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중요합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서 그거에 맞춰서 좀 노력을 조금 더 하십사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뭐 채팅으로 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끝날 때 다시 한번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후조리 핵심은 때를 잘 맞추기다. 맞습니다. 때를 정말 잘 맞춰야 되는데요. 이 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거든요. 뭐 분만하고 나서 큰 문제가 없이 바로 집으로 가시거나 산후조리원을 가셔서 회복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몸이 아프거나 또는 뭐 아예 그 이제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또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제 그런 조리를 못하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 때에 대해서는 3주, 3개월, 6개월 이 333을 좀 기억을 해주셔서 좀 중요하게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여기에 있는 한 6가지, 8가지 이런 내용들은 각각 하나씩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뭐 얘기를 하고 다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키워드만 좀 오늘은 한번 기억을 해보실게요. 그리고 과잉보호 금지다. 요건 아까 이제 질문이 있었죠. 무조건 휴식이 가장 좋으냐에 대한 그런 답인데 과잉보호는 금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출산하고 나면 힘들고 뭐 관절도 통증도 있고 아프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추위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해서 정말 따뜻하게만 하고 움직임도 최소한 하고 뭐 먹는 것도 정말 기름지고 막 좋은 것만 먹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때에는 어떤 자극들이 들어가줘야지 내가 다시 회복이 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골반이나 이런 것도 분만하는 과정에서 골반이 벌어졌다고 해도 이거를 가만히 두면은 그냥 벌어진 상태로 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어떤 시기든 물론 육아를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것과 내가 운동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은 이거는 뭐 항상 우리가 뭐든 꼭 산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동과 운동의 차이가 뭐냐? 우리 부모님 중에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왜 관절이 많이 아프죠? 그런 거는 바로 운동과 노동의 차이인 거죠. 마찬가지로 육아는 어느 정도 노동에 해당되는 거고 산후의 골반이 회복되거나 관절들이 회복되는 것은 운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너무 이제 육아도 힘들고 너무 아프니까 정말 꼼짝도 안 하고 쉴 때는 최대한 확 쉬어준다라고 생각하고 운동에 해당하는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한 때에 못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오히려 관절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기들을 놓쳐서 오히려 좀 과잉보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또는 먹는 것도 너무 기름지게 먹는다든지 기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너무 먹는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육아하면서 산모들이 항상 겪는 거는 불규칙한 식습관을 갖죠. 뭐 그냥 때에 따라서 그냥 급하게 먹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한 번 먹을 때 그러니까 뭐 좀 많이 먹거나 또 좀 기름지게 먹거나 하면은 그것 때문에 나는 몸을 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체할 때는 항상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을 때 기혈이 허한 것과 피가 잘 돌지 않는 순환이 되지 않는 어혈이 문제라 그랬는데 바로 이 어혈에 대한 문제들이 더 생길 수가 있는 그래서 순환이 시켜주는 그런 기본적인 운동들 같은 것도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부족한 건 채우고 남는 건 비우는 적당함. 우리가 산모들에 대해서 한약 처방을 할 때에도 첫 번째로 오시면 일단 오로가 잘 빠져나가고 뭔가 우리 내 몸에서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 것은 잘 배출이 되는. 그래서 이제 어혈에서 피들도 잘 나가게 하고 어느 정도는 좀 나쁜 피들은 좀 돌아서 배출을 되게 하는 것들이 좀 좋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족한 기혈은 좀 보충해주는 약도 쓰고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 오로가 빨리 끝났어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보내야 될 거는 내보내야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산후출혈이나 다시 이제 출혈이 올 수 있어서 오히려 이제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흐름에 따라서 적당하게 회복이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너무 오래 쉬는 것도 그렇고 너무 과하게 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보하는 거를 무조건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과는 또 생활이 바뀌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단백질 섭취도 부족했던 때이기 때문에 꼭 보면 출산하면 꼭 많이 이제 고단백식으로 정말로 뭐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어야지 뭐 회복을 빨리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옛날에는 우리 생활 환경이라는 게 정말 뭐 화장실도 밖에 있고 뭐 찬물밖에 안 나오고 따뜻한 그런 환경에서 뭐 씻을 수도 없고 이런 환경에서 살던 우리 그런 세대의 생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후의 그런 문제들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아파트라든지 또는 그런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당히 잘 되고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생활 패턴들은 좀 바뀌고 그거에 맞춰서 산후조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정말 뭐 요즘엔 좀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출산 후에 정말 여름인데도 뭐 뜨겁게 불을 떼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산모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나는 너무 기운이 없고 피도 부족한 허증인 상태에서 사우나를 한 3시간 하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더 기운이 없고 더 지치고 회복되지 못하죠. 오히려 땀이 나지 않게 그냥 상쾌한 그런 온도에 적정하게 있으시는 것도 오히려 회복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 계절에 적당한 온도. 그렇다고 일정한 온도를 맞출 수는 없겠죠. 그리고 운동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고 꾸준히 늘려가기. 사실 이것도 타이밍, 첫 번째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중요한 게 바로 이 운동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잊어버리셔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3주 3개월, 그리고 또 3월 더한 6개월.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 아까 이제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도 너무 집중하지 말기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출산하고 나서 뭐 어르신들이 해주는 뭐 정말 뭐 우리 뭐 가물치, 잉어, 뭐 흑염소, 뭐 호박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이런 거를 뭐 같이 드시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드실 수 있다. 드실 수 있지만 그걸 왜 먹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드시는 게 좋지 않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호박즙을 먹는다 그러면은 호박즙은 뭐 붓기를 빠진다고 해서 먹는데 보통 산후에 붓기는 2, 3주 정도 되면 다 빠지거든요. 근데 호박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또 달아요. 그거를 뭐 한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드시거든요. 그러면 밥을 먹다가 또 호박즙을 또 먹고 단 걸 또 먹고 계속 단 거를 또 과잉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초반에 내가 붓기를 빠졌던 그런 목표를 했던 시간들은 더 지나가는데도 계속 그걸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시죠. 살이 안 빠져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살이 적정하게 빠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가 먹는 음식의 그
또는 뭐 약이라든지 뭐 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먹느냐, 그 시기에 필요하느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뭐 무조건 좋다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뭐 다음 이거는 그 시기에 맞춰서 비슷하게 때에 맞춰서 엄마 다음 또는 뭐 아빠 다음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인데요. 그건 때에 맞춰서 너무 산모는 산모처럼 지내지만 또 그게 너무 오랫동안 산모처럼 가면 안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프트 티슈라고 하는데 이제 연부 조직, 우리가 관절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나는 뼈가 아프고 뼈골이 쑤시고 뼈가 시리고 그래요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뼈에 그런 감각이나 이런 게 있는 것보다는 바로 이제 근막이나 인대나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 있던 부분들, 그리고 그 늘어나면서 균형이 깨져 있거나 돌아가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시리고 아프고 또는 시리고 아픈 게 이상 감각으로 느껴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필요하면 치료도 받고 뭐 침도 맞고 뭐 추나도 치료도 하고 하는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여기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 몸에서 체력을 회복하고 혈액 활동을 개선하는 그런 근육 운동들을 좀 잘 하게 되는 게 우리 산후조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때에 맞춰서 3주 3개월인데 3개월까지는 체력 회복이고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나는 살이 다 빠졌어. 그래서 회복이 빨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살짝 오해라고 얘기를 해요. 3개월 만에 체력이 다 빠지고 뭐 출산한 지 뭐 정말 열흘 만에 뭐 체중이 다 빠지고 나는 다 회복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2, 3개월 때 되면 오히려 더 힘들어 하세요. 그냥 우리가 출산 후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뭐 큰 병을 앓았든지 어떤 다른 큰 일을 해도 회복이 되는 시기에 체중이 급격하게 확 빠지는 거는 그거는 체력이 회복이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첫 3개월은 너무 체중에 집중해서 다이어트나 이런 거를 빨리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체력을 회복하는데, 근력을 회복하거나 내가 운동 능력을 빨리 늘릴 수 있는데 좀 집중을 하시는 시간이 첫 3개월. 그리고 그 다음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이 내가 체력을 회복한 걸 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근육도 키우고 그리고 그러면서 골반들이 근육이 뭐 그렇다고 몸짱이 되는 그런 근육이 아니라 골반이 딱 수축해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근력들을 키우는 시간이 3에서 6개월. 그래서 핵심은 때를 맞춰서 3개월, 6개월, 그리고 운동, 요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하시는 게 탑 시크릿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핵심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요 뒷부분은 이제 좀 더 빨리 그냥 지나갈게요. 질문 또 있으시니까. 그래서 뭐 출산 3일까지는 당연히 이제 병원에 있는 시기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회복을 하고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7일이나 이런 때 있어도 또 회음부 절개나 또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7일까지 산후 우울감 그래서 베이비 블루스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뭐 조금 더 늦게도 좀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신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 산후 우울감은 또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보통 이제 산후 우울감이 뭐 우울증이냐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르죠. 물론 이제 뭐 평소에도 약간 우울증 뭐 소견이 있으셨거나 뭐 그런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좀 더 이제 산후 우울증으로 가실 확률이 좀 높기는 한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어도 오히려 출산하고 나서 내가 회복되는 속도가 늦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옛날에 내가 20대 때는 밤새 놀고 했는데 몸이 너무 다음날도 잘 회복이 됐는데 어느 날 놀았더니 밤새 뭐 놀았는데 정말 너무 힘들고 다시는 못 놀 것 같아. 그럼 내 나이 어떻게 되지? 이제 나이 탓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이 약간의 그런 이제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약간 이 산후 우울감의 기본은 허증이라고 해요. 기력과 혈액이 부족해지는 게 이런 우울감을 또 찾아오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이제 보충을 해주면 내가 기운만 나면 지금 내가 아기도 잘 케어를 하고 뭐 가족도 잘 케어를 하고 하는 게 씩씩하게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게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런 것이 이제 뭐 한 계속 지속이 될 때에는 좀 전문적인 그런 진료를 꼭 받으셔야 되는 부분도 산후 우울감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주 정도 아까 2에서 3주 정도 되면은 산후 부종이나 뭐 전신 부종들로 회복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6주 이제 3주 또 그 이후 3주, 6주 정도 되면은 이때는 이제 자궁이 회복되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보통 이제 오로가 나오는 시기들도 6주에서 8주 정도로 보거든요. 결국은 오로라고 하는 게 자궁이 수축이 잘 돼서 거기에 있는 내막이나 이런 그런 상처들이나 이런 거 잘 회복이 되는 시기들이기 때문에 항상 3주, 3주.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은 이제 정말 우리가 황금의 3개월 그러는데 모든 체력들이 다 회복이 되고 정말 이제 아기들도 우리가 뭐 그 정말 3개월 전까지와 3개월 후 100일 이후가 정말 이제 극명하게 딱 나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뭐 저희도 이제 뭐 아기를 키울 때 그랬는데 정말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좀 더 수월해지고 잠도 좀 더 길게 자고 뭐 먹는 것도 좀 더 나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갑자기 딱 좋아지는 게 정말 너무 이제 뭐 안도가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3개월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3개월까지는 조금 더 이제 힘들어도 좀 참아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내가 이 힘든 시기를 잘 보탤 수 있게 기력이나 이런 걸 잘 조절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후 6개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회복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하는데 보통 이때가 체중도 좀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골반이나 이런 안정성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 시기거든요. 만약에 저희도 치료를 하면 산후 6개월 이후에 오시는 분과 이전에 오시는 분이 조금 예후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통증이나 산후풍 증상이 있는데 조금 더 치료를 일찍 시작해서 산후 6개월 전까지 호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빨리 좋아지시는데, 뭐 아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조금 더 산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치료도 좀 길어지고 뭐 약도 좀 복용을 좀 더 오래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시기들이 6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산후풍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사실은 한국에만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좀 특징적인 그런 질병명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산후에 오는 풍이라고 해서 뭐 뼛속에 바람 는 거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좀 산후풍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U317이라고 해서 이제 질병 코드도 지금 있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후풍에 대한 뭐 내용들은 뭐 좀 물론 인대 조직도 있고 신경적인 부분도 있고 자율신경계통 이런 부분들이 다 바탕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왜 또 6개월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게 됐냐면 보통 우리가 출산하고 나면 임신 중과 출산 후 6개월까지 바로 이런 호르몬 변화들이 있어서 우리가 임신하면 여기 원래 자궁은 여기 그 골반 안에 이렇게 작게 있다가 이게 이렇게 한 부피는 한 1000배 정도 커져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나는 제왕절개인데 왜 골반이 벌어져 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골반은 단순간에 분만할 때 다 벌어지는 게 아니라 10달 동안 서서히 벌어졌다가 또 회복될 때 분만했다고 해서 그게 막 딱 아까 스프링처럼 갑자기 확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돌아오는데 이 스프링에 대해서 내가 자극을 자꾸 줄수록 더 빨리 잘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들도 나빠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도 벌어지고 이쪽에 있는 천장관절도 벌어지고 이렇게 돼서 내 전체적인 골반이나 이런 거에 균형들이 깨지게 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골반들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하복부나 뭐 고분등, 모리, 뭐 거북목이나 휜다리 이런 것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자세들이 되고 사실은 이 자세가 우리 골반도 앞으로 쓰러져 있고 무릎도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발가락 있는 관절도 늘어나 있고 목은 앞으로 빠져서 거북목처럼 되어 있으면서 팔도 더 눌리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통증들이나 내가 뭔가 불편한 시리거나 뭔가 이상 감각들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면 산후풍이 평생 가나요 얘기를 할 때 바로 만약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분이 이렇게 출산하면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분이 적절한 시기에 내가 이거를 돌아오는 시기를 놓쳤어요. 옛날 할머니 분들이나 뭐 우리 어르신 그 옛날 선조들의 그런 사고방식에서 옛날에서는 뭐 우리가 입식 부엌이 아니라 뭐 쪼그려 앉아서 빨래도 빨고 쪼그려 앉아서 설거지도 하고 골반을 벌린 상태 6개월 동안 계속 벌린 상태에서 또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벌어진 상태로 그냥 호르몬 변화들 때문에 굳어진 상태로 되겠죠. 그러면 출산할 때 벌어진 게 계속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릴렉신의 이런 호르몬에 의한 골반의 변화들은 출산하고 6개월 정도까지만 이런 변화가 있고 이게 굳어버리면은 이게 잘 돌아오지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때 아팠던 허리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긋나 있는 골반들이 평생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평생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뭐 산후풍 증상들은 평생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 또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 다리가 있는데 여기 골반이 벌어지니까 무릎도 틀어지고 발목도 꺾이고 발도 이렇게 약간 팔자처럼 돌아다니니까 이 상태로 뭐 점점 이제 아기는 커가면서 뭐 금방 7kg, 8kg 되면은 똑바로 이런 상태에서 굽혔다 폈다 하면은 통증이 없는데, 이렇게 무릎을 틀어진 상태로 굽혔다 폈다 몇 번 하면서 또는 뭐 7kg, 뭐 10kg 이런 애들을 뭐 안고 하루에 뭐 몇백 번 왔다 갔다 들었다 냈다 하면은 당연히 관절에 통증도 올 수도 있고, 이런 통증들은 물론 국소적으로 관절이나 뭐 이런 부분을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골반이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 정상적으로 바로 벌어져 있던 게 딱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시기를 가지시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위해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잡아주는 이런 근육이나 인대들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뭐 맞춰주거나 마사지를 해주거나 골반 잘 맞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그런 인대들은 늘어나서, 우리가 스프링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데, 누구든 스프링을 이렇게 눌러서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근육은 마사지를 하거나 이렇게 누군가 눌러주면 근육은 이완되지, 그게 수축을 더 억지로 시키진 않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수축을 하는 방법은 능동 운동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면 산모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중에 있는데, 뭐냐면 이제 운동에 대해서 좀 평소에 잘 못하셨던 분들은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운동까지 또 해야 되라고 생각하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근육을 수축하거나 인대를 수축하게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자극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자극만 자꾸 준다. 내가 그쪽에 우리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 해주면서 골반에 자극을 주고 골반에 이렇게 좀 수축이 이루어져라고 하는 정도의 자극으로만 6개월 동안 꾸준히 주셔도 사실 이게 정말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환자분들에서도 얘기를 하시면은 뭐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산후풍이 재발하고 아파요 그러면은 살은 다 빠졌어요. 체중은 다 빠졌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밋밋한데 여기 골반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청바지 같은 거 입으면 좀 뭔가 끼는 느낌이 안 드나요?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결국은 이렇게 골반이 벌어져 있는 상태. 체중은 다 빠졌지만 골반 아직 벌어져 있어. 골반 뼈가 자라는 게 아니라 골반 사이사이에 있는 인대들이 벌어져 있는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능동 운동을 하시는 게 오늘의 또 중요한 탑 시크릿입니다. 결국은 6개월, 3개월, 6개월, 능동운동,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잘 기억하시면 오늘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저희가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거나 한약을 먹거나 하는 거는 그것은 진료를 받으시면은 거기에서 해결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운동만, 그럼 다시 운동만 해서 이게 다 좋아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허증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어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운동만 해가지고 내가 잘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 운동만 해서 잘 들어오고 평소에 근육량이 좋다면은 굳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이나 또는 병원에 오지 않죠. 그냥 회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려고 했는데 뭔가 부족하거나 아프거나 그 황금의 그 3개월 또는 6개월의 시간 내에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잘 안 되고 통증도 있고 어려워. 그럴 때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한 가지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근육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6개월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통은 이제 뭐 3개월 이후는 모든 운동을 다 해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산후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한 사분 회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오시면은 진료를 하면은 운동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약 처방은 진료를 하고 드리면은 어차피 저의 고민이고 제가 썼던 그동안의 어떤 노하우로 드리면 되는 건데, 약을 드시면은 약 먹을 때는 좀 나았는데 또 아파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한 가지죠. 아까 골반이 벌어져 있거나 무릎이 틀어져 있거나 이런 자세가 개선이 안 되면 또 지금은 당장은 괜찮지만 또 아기는 점점 커지고 또 활동이나 이런 건 점점 강해지면은 그쪽에는 당연히 또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꼭 강조를 하는 게 같이 가야 돼요. 어떤 치료와 내가 스스로 좀 노력하는 능동 운동을 해서 골반의 위치가 딱 돌아올 수 있게 같이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랬을 때는 정말 산후풍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다 치료되는 산후풍, 그리고 산후 회복도 잘 되는 그런 한 방에
회복되는 그런 조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짐볼에 앉아서 하는 운동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 골든타임 3개월, 6개월, 휴식이 최고? 아니죠. 산후풍 평생 안 가죠. 20년 후에 산후풍 나타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산후풍 시간이 가면은 자연스럽게 나죠. 마찬가지로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너무 인터넷이나 어떤 뭐 육아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싸울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원칙들이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나는 못 하는데요. 그랬을 때 어떤 운동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엄마 상황 또는 아기 상황 또는 아빠가 도와주는 그런 협조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창조적인 그런 해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절대적일 수는 없죠. 운동량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근육량도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 마지막 정리하는 거는 우리 아빠의 역할이 정말 강합니다. 다들 이제 엄마가 육아를 하면서 애기 자는 동안 운동을 아유 힘들죠. 아빠는 정말 엄마에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을 매일매일 만들어줄 수 있는 아빠의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랬을 때 오히려 육아도 함께하는 육아가 되는 거고 엄마가 회복도 잘하고 또 아기도 엄마가 건강해져야 아기도 당연히 건강해지는 그런 엄마 아빠의 건강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는 이것으로 준비한 내용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문의를 하신 분이 아기를 낳은 후에 온몸을 욱신거린다고 합니다. 이게 산후풍인가요? 라고 했을 때 보통 산후풍 진단은 뭐 좀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직후에 이렇게 욱신거리시면서 통증이 있는데 뭐 다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없으실 때는 그건 산후풍 증상이 맞으세요. 그리고 그게 어느 시점에서 나타났냐, 뭐 출산했는데 1년 후에 나타났다 이런 거는 안 되고요. 보통 한 이제 6개월 이내에 나타나시면은 그렇게 산후풍 증상으로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물으신 분이 산후조리할 때 경락 마사지 등 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말일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데 우리가 누군가가 만져주거나 했을 때 시원하죠? 좋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피부 쪽에 있는 우리가 활동 근육이라 그래서 겉에 있는 근육을 만져주는 거예요. 당연히 임신하면 이제 배도 나오고 골반도 벌어지고 하면서 그걸 버텨야 되는 우리가 활동 근육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또 긴장을 많이 돼 있겠죠. 걔들은. 근데 실제로 핵심적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자세 유지근이라 그래서 속근육들이에요. 그런 거는 마사지를 하거나 경락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수축시킬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근육은 만진다고 해서 수축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수축된다고 하면 우리가 헬스장 갈 필요 없이 계속 마사지만 해주면 내가 막 근육이 막 알통이 생기고 근육이 딱 알통이라는 건 근육이 수축하는 거거든요. 그 수축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우리가 운동을 내가 하거나 아플 때 마사지를 받거나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뭐 기분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좀 개선도 되고 통증도 좀 완화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산모가 직접 능동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만이 골반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뭐 보약이 간에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안 먹은 게 나을까요? 그래서 무슨 보약이 간에 안 좋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다 한약이 다 간에 안 좋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말이고요. 요즘에 그런 뭐 한약이 간에 뭐 무리가 없는 그런 약들 효과를 봤다 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있고 저희 경의호론에서도 오면은 그 간만 보는 한방 내과가 있습니다. 간장조혈내과라고. 그럼 거기에는 이제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와서 치료도 하고 한약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한약이 뭐 간이 나쁘다 이거는 좀 잘못된 오해이신 거고 똑같은 말로 하면은 뭐 양약이 뭐 다 간에 좋은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양약도 약에 따라서는 또 간에 나쁜 약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드시거나 산후조리 약을 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처방을 받고 진료를 받으신 다음에 드시는 게 좋은데 왜 이제 이런 오해가 있으시냐면 제가 딱 준비를 했죠. 보통 이런 한약재들은 이제 식용 한약재가 있고 약용 한약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뭐 우리가 산후에 먹는 당귀라고 해도
식용으로 다니는 우리 백화점 가면 뭐 쌍화탕이라고 하면 그 파는 그런 약재들도 있죠. 그거는 식용한약재. 그리고 한의원에서 쓰는 거는 약용한약재.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식용, 그냥 식품으로 돌아다니는 거니까 검사를 잘 안 해요. 우리가 먹는 뭐 음식들이 뭐 도라지도 길경이라고 약을 쓰는데 도라지 사 먹으면서 이게 농약 잔류 검사나 뭐 어떤 어디 성분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안 하는 도라지를 사 먹죠. 근데 한의원에 들어가는 도라지는 길경은 제약회사를 통해서 그런 거에 안전성이 돼 있는 약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드신다면 어느 쪽을 드시는 게 더 안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약용으로 되어 있는 전문 한의원에서 드시는 부분들은 괜찮다. 한방병원에 드시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으시다. 그리고 산후에 쓰는 약은 그리고 굉장히 순한 약들을 써요. 기본적으로 약 자체가 뭐 독성이 없고 간독성이 없는 약재들을 쓰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먹었고 저희 뭐 부모님이 저도 뭐 먹였고 뭐 저희 애들도 다 먹이고 컸습니다. 네, 그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출산 전 수영 달리기 주로 하는데 출산 운동을 한다면 이와 같은 운동을 해도 좋죠.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시기에 따라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회복되는 게 정말 다르실 수 있어요. 물론 목표는 3개월 후부터 나는 한다고 목표를 잡으시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단계별로 가셔야 돼요. 뭐 당장 나는 출산했는데 지금 며칠 안 됐는데 나는 원래 했으니까 간다. 아까 운동하고 이게 운동이 바로 절벽처럼 떨어졌다가 강한 운동을 하면 이렇게 회복이 천천히 늦어지는 거 그래프를 보여드렸죠. 이렇게 바로 출산 직후는 정말 아무리 내가 수영 달리기를 열심히 했어도 10달 동안 또는 뭐 그 전에 임신 준비한다고 운동 못했으면 정말 팍 떨어집니다. 정말 이거는 뭐 국가대표 선수가 아마 출산해도 아마 이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못해요. 그렇지만 서서히 회복되는 능력들은 천천히 시간을 갖고 계단식으로 회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하셔도 되는데 단계별로 무리가 안 되는 골반이나 관절이나 이런 게 무리가 안 되는 단계부터 서서히 하시면서 이런 회복되는 것들 통증이 없거나 하는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조금씩 계단식으로 늘려서 길게는 3개월 또 짧게는 뭐 한 1, 2개월 정도 그 기간으로 서서히 회복시키는 게 더 좋고요. 물론 이제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임산부들이 마라톤 뛰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제가 뭐 아시는 같이 운동하시는 분도 뭐 거의 뭐 8개월 때 5km 달리기 대회 나가고 뭐 그렇게 뛰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이제 임신도 출산도 정말 빨리 잘하시고 회복 후에도 정말 뭐 100일 정도 되는데 뭐 10km 달리고 막 이제 그러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개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내가 어제 정도 했다고 하는 거를 일괄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으니 만약에 정말 하고 싶으면은 주치 선생님하고 좀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산후골반 교정은 출산 후 1개부터 하는 게 좋은데요. 가서 들었는데, 네. 산후골반 교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치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산후골반 교정은 저는 이제 최대한 빠를 수 있으면 빠른다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능동 운동이나 내가 서서히 좀 가볍게 운동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더 좋아지는 그런 것들은 내가 만약에 통증이 없고 골반에 큰 문제가 없고 뭐 출혈이 심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몸 컨디션이 좋으면 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출산 후 1개월이 됐는데도 내가 뭔가 움직임을 했는데 아프고 힘들고 또는 어지럽고 뭐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아 그러면은 출산 후 1개월도 늦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본인의 개인 차이에 따라서 보통 뭐 1개월을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개인 차에 따라서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전하신 방법입니다. 네, 출산 전 질문도 가능할까요? 좀 붓기도 하는데 손가락 마디가 많이 아픈데, 네, 30주, 네, 이거는 이제, 그쵸.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임신을 하시면,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산 후 한 5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가 이런 인대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호르몬 변화들이 와서 지금 30주면 그렇게 늘어나는 호르몬 변화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붓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체형도 자꾸 벌어지고 뭐 체중도 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적극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좀 못하실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30주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뭐 임산부 요가나 또는 이렇게 좀 움직이는 동작들 이런 거를 통해서 좀 개선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이 통증이 있으시다면은 우리 침 치료 같은 거는 오히려 이제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그래서 교통사고 나도 뭐 다른 뭐 치료 약이나 이런 치료를 못 받으셔도 뭐 침 치료는 하셔도 오히려 뭐 통증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출산 직후 간단하게 하기 좋은 운동. 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아기 100일, 엄마 100일에서도 보면 이제 강조해서 이제 운동 스트레칭 표를 뭐 넣기도 했고, 저희 오시면 이제 골반 운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드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이제 요가 동작에서 우리가 코어 운동이라고 하죠. 골반 주변에 이제 좀 운동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코어 운동을 굉장히 전문 그 운동선수들이 하는 코어 운동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누워서 하는 코어 운동 종류들을 그냥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종류는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관절이 꺾이거나 이러는 거를 힘을 주면 통증이 무조건 오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될 수 있으면 안 꺾이고 내가 너 한쪽에 너무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는 운동들은 조금씩 해서 서서히 해나가시는 것들이 가장 좋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운동 종류는 뭐든지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제가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운동이 더 좋다 그러면은 근데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체력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 내가 했던 거 위주로 골반 위주로 좀 스트레칭 위주로 하신다는 그런 이론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그것에 맞는 것을 이제 살살 적당히 이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잘 모르겠다. 그럼 걷기만 하셔도 돼요. 네. 물론 걷기 전후로 좀 스트레칭 해주고 누워서 하는 것들을 골반을 강화시켜주는 것들이 한 다음에 걷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아니면 집에서 제자리 걸음 하셔도 되고. 네, 뭐 그 다음에 또 여쭤보신 게 한약에 대해서 뭐 출산 후에 주로 먹는 한약이 있죠. 있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혈이 허한 경우는 그걸 보충해주는 약이 있고 또 출산하고는 어혈을 빼주는 약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운동 강조했지만 운동을 하려고 그랬더니 관절이 이런 게 힘이 안 들어가고 너무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서 운동을 못하니까 그런 보관신 강근고란다 그래. 이제 표나 이제 근육들을 좀 힘을 받게 해주는 그런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는 약들을 그렇게 좀 진료를 하고 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딱 한 가지 처방으로 있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제 산후에 그런 몸 상태에 따라서 어디가 아픈지 또 땀은 많이 나는지 또 붓기가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체력은 괜찮은지 뭐 빈혈 수치나 이런 거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보기시켜주는 걸 위주로 할 거냐 보혈시켜주는 거를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이제 빨리 피를 좀 잘 내보내줘야 되는 어혈지제들 더 많이 쓸 거냐 아니면 이제 그런 건 다 괜찮아 체력은 다 괜찮아 관절도 좀 튼튼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운동을 잘하게 도움이 되는 통증 효과가 있는 그런 약들을 좀 더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한약들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네, 일단 질문들이 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마지막 한 분 하신 분까지만 대답을 드리고 제가 오늘은 좀 정리를 할게요. 출산 후 침 맞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침 맞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일단 침을 맞으면 진통 효과가 가장 크죠. 그래서 출산 후에 침을 맞는다고 해서 뭔가 보하는 게 아니지만 사실은 아까 이제 그 운동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출산하고 나서 정말 1년 만에 운동을 하면은 통증이 올 수 있어요. 통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염증이 있는 통증이 있죠. 정말 염증이라고 하면 붓고 뭐 열나고 뭐 아프고 뭐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이거는 사실은 운동을 하면 안 되는 통증이죠. 정말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뭐 다쳤을 때 염증 있으면은 정말 뭐 기부스라거나 뭐 그냥 가만히 둬서 진짜 치료를 해서 이거는 안정을 시켜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안 하던 운동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근육이나 인대들이 뻐근하면서 약간 지연성 피로반응처럼 나타나는 통증이 있는데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침 치료를 하면은 국소적으로 혈류도 좋아지고 또 기혈순환도 조금 더 잘 되고 진통 효과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통증이 있을 때에는 꼭 침 치료를 그 국소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 경우들은 뭐 약과는 좀 다른 거죠. 약은 허한 거를 좀 보충을 해주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침은 정말 순환을 더 시켜주고 그쪽에서 뭔가 인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이 되고 강화되는 그런 쪽에 효과가 있어서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말이 좀 빨랐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고 그리고 또 혹시 출산을 예정을 하시는 분들은 순산하시고 또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임신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